미영아, 오늘 파마 손님 몇 시에 와? 거울 앞에서 가위질하며 물어보는 제게 직원 미영이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동네에서 1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나름 단골도 많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죠. 무엇보다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준호와의 관계도 순조로웠거든요. 언니, 3시에 오신대요. 그런데 오늘 준호 오빠랑 뭐 하기로 했다며? 맞아요. 오늘은 준호가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일찍 문 닫기로 했어요. 혹시 프로포즈일까 하는 기대감에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나서는데 골목 끝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어요. 머리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큼직한 귀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었죠. 처음 보는 분인데 왜인지 시선이 꽂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저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아가씨, 잠깐만요.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 여성이 제 손을 휙 잡더니 손바닥을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건 뭐야? 아가씨, 지금 만나는 남자 있죠?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여성의 소나귀가 의외로 강했어요. 아가씨, 제가 그냥 무속인이에요. 근데 아가씨 손금 보니까 큰일 날 것 같아서. 넌 지금 남자랑 결혼하면 인생 나락이야. 조심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준호와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나락이라니. 저기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가씨,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나요. 그 남자 집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특히 아버지. 그 사람이 문제야. 점쟁이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준호 아버지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준호가 아버지는 성격이 까다로우시다며 아직 소개하지 않았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가족 중에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손녀 결혼 절대 막으라고. 그 순간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손녀가 잘못된 선택하려 한다고 하시네요. 그 남자 아버지. 예전에 뭔가 있었대요. 우리 손녀랑 엮이면 안 된다고. 미용실 앞이라 사람들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점쟁이는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결혼 전에 꼭 알아보세요. 그 남자 과거, 그리고 아버지 과거까지. 지금 모르고 가면 나중에 후회해요. 점쟁이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났을 때 무속인 얘기를 꺼내볼까 했지만 결국 입에 담지 못했어요. 준호가 그런 걸 믿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정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 어때? 다음 주말에 상견례 하자. 준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오늘 들은 점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남자 아버지가 문제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응, 좋아. 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대답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묘한 불안감이 커졌어요. 준호와 통화할 때마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신 따위에 흔들리면 안 돼. 상견례 장소는 호텔 한식당이었어요. 제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머니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어요. 현정아, 괜찮겠지? 엄마가 너무 긴장되네. 엄마, 괜찮아요. 준호도 좋은 사람이고 부모님도 분명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준호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준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현정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호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제 어머니는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팔을 살짝 찌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상견례 내내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호 아버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자꾸 어딘가를 응시하며 굳어 있었죠. 준호 어머니가 몇 번 말을 걸어도 어색하게 대답하기만 했어요. 현정이가 미용실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원래 활발하고 말이 많으신 분인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준호 아버지가 이름을 소개할 때였어요. 제가 이정수입니다. 현정이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박영희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준호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알아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혹시 예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왠지 익숙한.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침묵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이는지 자꾸 백미러로 쳐다봤죠.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뭔가 이상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긴장했나 봐.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아버지가 물 한 잔을 갖다 드렸지만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의 다그치는 목소리에 어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나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다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니 점쟁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 남자 아버지가 문제다. 큰일 날 것 같다. 설마 정말 뭔가 있었던 걸까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그 사람, 내 고모 옛날 남자친구야.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모의 옛날 남자친구라고? 그럼 준호와 결혼하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어. 점쟁이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라니.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차근차근 말해봐. 정확히 뭔 일이야? 어머니가 몇 번 숨을 고르고 나서야 말을 시작했어요. 내 고모가 20대 때 정수라는 남자랑 사귀었어. 몇 년간 진짜 진지한 관계였는데 갑자기 헤어졌거든. 그때 고모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런데 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세요? 고모가 작년에 그 남자랑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더라. 서로 이혼하고 혼자가 된 상태에서 만나고 있다고 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의 아버지가 고모의 현재 남자친구라니. 점쟁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남자 아버지가 문제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우리 고모랑 사귀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준호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미뤘죠. 준호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고 결혼 얘기만 나오면 주제를 바꿨습니다. 혹시 상견례 때 뭔가 문제가 있었어? 우리 엄마가 좀 어색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현정아, 우리 결혼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게 뭐 있어? 준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히 뭔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일주일 후 미용실에서 단골 고객 미선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현정아, 너 만나는 그 남자. 혹시 이준호야? 응, 왜? 어머, 세상 참 좁네. 내 친구가 그 사람 전 여자친구거든. 아니, 사실 전 여자친구라기보다는. 미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거했던 여자? 3년 정도 같이 살았대. 그런데 헤어질 때 진짜 문제가 많았다더라. 무슨 문제? 그 여자가 임신했었나 봐. 근데 준호 집안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아이를. 미선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래서 준호가 갑자기 결혼을 미루자고 한 건가요? 그 얘기 확실해? 내 친구가 직접 들었다더라. 심지어 그 여자가 지금도 가끔 준호네 집에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점쟁이의 말들이 하나씩 들어맞고 있었거든요. 준호의 과거, 아버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준호의 이상한 태도까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준호야,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과거 여자 관계나. 그런 거?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누가 뭐라고 했어?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네. 그럼 정말 뭔가 있는 거구나. 준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현정아, 우리 정말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너를 위해서라도.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럼 처음부터 숨기지 말았어야 했잖아요. 아니면 내가 나한테 숨긴 거 다 말해줘. 전 여자친구 얘기, 내 아버지 얘기까지. 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점쟁이가 말했듯이 결혼 전에 모든 걸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현정아, 내가 말하기 전에 너부터 말해줘. 상견례 때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상했는지 알아? 예상치 못한 역질문에 당황했어요. 준호도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너도 뭔가 알고 있구나. 좋아, 내가 먼저 말할게. 내 아버지. 우리 고모 남자친구야.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역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고모님이. 우리 아버지와? 그것뿐만 아니야. 미선이한테 들었는데 너 전에 동거했던 여자 있다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었다고?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일은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나랑 진지하게 결혼 얘기하면서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어?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수진이랑은 정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내 가족과 우리 가족 사이에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줄이야. 아버지가 상견례 후에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데? 내 고모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그리고 우리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 아버지도 고모도 모두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저희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럼 우리가 결혼하면 내 아버지는 내 고모부가 되는 건가? 아니면 내 고모는 내 새어머니가 되는 건가? 말로 하니까 더 황당했어요. 이런 복잡한 관계로 엮일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벌어졌어요. 준호의 전 여자친구 수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며칠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염색하러 왔다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김수진이에요. 예약했는데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수진. 준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은 이름이에요. 설마 혹시 이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준호 오빠 아시는구나. 맞아요. 잘 알죠.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그 수진이 맞네요. 근데 왜 제 미용실에 온 걸까요? 혹시 언니가 현정이에요? 준호 오빠 현재 여자친구? 네. 맞는데요? 수진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머, 되게 예쁘네요. 준호 오빠 취향이 바뀌었나 봐. 나랑은 정반대 스타일이네. 수진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언니는 준호 오빠한테서 내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 대충. 들었어요. 대충? 아, 그럼 아직 자세한 건 모르시는구나. 준호 오빠 가족이 얼마나 잔인한지. 특히 아버지가.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준호 오빠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언니도 나처럼 버림받을 거예요. 준호 오빠 아버지는 절대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이까지 가져서 막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돈만 던져주고 쫓아냈어요. 수진의 고백에 온몸이 떨렸어요. 점쟁이의 말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결혼하면 인생 나락이다. 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집안 남자들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요. 위기 상황만 되면 가족들이 나서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날 밤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준호와 준호 아버지,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우리 가족의 관계까지.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제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점쟁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설 것인가. 수진의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준호의 과거, 아버지와 고모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까지. 준호는 계속 연락을 피했어요. 문자만 몇 번 보냈는데 시간을 좀 달라는 식의 애매한 답변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준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정아, 나야. 준호 어머니.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뭔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상견례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오라니. 준호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거실에는 준호 어머니만 계셨고 준호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앉아, 현정아.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준호 어머니가 차를 내오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정아,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어머님, 제가 아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고모와 우리 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준호의 전 여자친구까지 다 알고 있어.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현정아, 사실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준호 가족이 먼저 파혼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혹시 준호는 뭐라고 해요? 준호도 고민이 많아.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 관계가 이렇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사랑한다면서 가족이 반대하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본인은 피하고 어머니가 대신하다니. 어머님, 그럼 준호는 어디 있어요? 본인한테 직접 들어야겠어요. 현정아, 굳이 그래야 할까? 이미 결론은 난 것 같은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정아, 왜 여기? 내 어머니가 부르셨어. 우리 헤어지자고.
준호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현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가족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만해.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지겨워.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준호야, 너는 정말 한심해.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이런 가족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한테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미리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집을 나서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결혼했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복잡한 관계를 정리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정수 오빠 얘기. 고모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현정아,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다 알아요. 정수 오빠가 제가 결혼하려던 남자 아버지라는 것까지. 고모가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정아, 고모가 잘못했다. 내 결혼을 망친 게 고모 때문인가 봐. 아니에요, 고모.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복잡한 가족사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고모와 만나는 날, 카페에 도착하니 고모는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정아, 정말 미안해. 고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 고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모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정수가 내가 자기 아들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도 고모한테 헤어지자는 얘기 안 했어. 오히려 더 자주 만나자고 했어. 뭐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애들도 헤어질 거니까 우리 상관없다고 하더라. 자기 아들한테는 현정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 아버지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니. 그러면서 준호에게는 저와 헤어지라고 압박한 거예요. 고모, 그 얘기 혹시 우리 엄마도 알아요? 응, 며칠 전에 언니한테 다 털어놨어. 언니가 얼마나 화내던지. 그래서 어머니가 요즘 더 예민해 하셨던 거구나. 모든 게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현정아,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뭘 더 정리해? 이미 내 어머니가 다 정리해줬잖아.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마지막으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만난 장소에서 준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상했나 봐요. 현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아버지가 너희 고모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겠다고 해. 오히려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준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말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가족인데. 그 말에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국 준호는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준호야, 너 정말 한심해. 내 아버지가 우리 고모를 이용해서 자기만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걸 못 봐?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아버지는 우리가 헤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본인은 우리 고모와의 관계는 끊지 않겠다는 거잖아. 이기적이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얘기도 들었어. 내 가족이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 나도 똑같이 당했겠지, 결혼했다면. 현정아, 그건.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난 이런 가족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아. 일어서려는데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현정아, 내가 가족들 설득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도 믿음이 안 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내가 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준호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해줄 얘기가 있어.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 아버지와 우리 고모 관계. 우리 가족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특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거든.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할 예정이거든. 우리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걸 똑똑히 알려줄 거야.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블러핑하는 건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 씨한테도 연락할 거야. 내 가족이 어떻게 그분을 대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하잖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걸 몰랐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정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이. 지금 와서 가족 걱정해? 늦었어, 준호야. 그렇게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준호가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아버지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건 거예요. 현정 씨, 저 이정수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얘기고 부탁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준호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현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아니, 당신 고모님께서 저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네.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조카 인생까지 망치면서 자기만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준호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똑똑히 알려주시더군요. 그럼 엄마가 정말 전화하신 거네요. 제가 그냥 허풍 쳤던 건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고모님을 가지고 놀면서 조카의 결혼은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그리고 제 아들의 과거 일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준호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정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준호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것도, 고모님과의 관계를 이용한 것도.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준호와 다시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릴게요.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끝난 일이고 저도 마음 정리했어요. 현정 씨, 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요즘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건 준호가 해결할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준호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준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측은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미 준호를 사랑하지 않아요. 준호 아버지의 표정이 충격받은 듯 굳어졌어요. 준호가 저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현정 씨.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할 때만 우리 고모를 이용하고 불편하면 저희를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가족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해요? 준호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니까요. 아버님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할게요. 수진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분이 당한 일에 대해서. 수진이를요?
네. 그분이 제게 다 말해줬거든요. 아버님네 가족이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그런 대우를 받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그분은 실제로 당하셨잖아요. 준호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전해주세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니까. 호텔을 나서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게 다 풀린 기분이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결혼했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그 점쟁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아무리 찾아도 점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골목 어느 빈 공간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운명을 바꾼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앞으로도 자신을 믿으세요. 누가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제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미용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혹시 이준호라는 사람 알지? 그 남자 진짜 큰일 났다더라. 왜? 사실 더 이상 준호 소식에 관심이 없었지만 미영이 워낙 신이 나서 말하는 바람에 듣게 됐어요. 그 남자 전 여자친구. 수진이었나? 그 여자가 준호네 집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더라. 아이 없애라고 강요한 이정수라고 써서 피켓까지 들고. 진짜? 응. 내 친구가 같은 동네 사는데 직접 봤대. 아파트 주민들이 다 구경 나올 정도였다더라. 수진이 결국 행동에 나선 거네요. 사실 제가 마지막에 준호 아버지한테 수진에게 사과하라고 했던 게 영향을 줬나 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준호 아버지 회사에까지 찾아갔다더라. 회사 앞에서도 피켓 시위했다고. 상상만으로도 시원했어요. 준호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일주일 후에는 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고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정아, 정수 그 사람 완전히 망했어. 뭔 일이 있었는데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정수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쳤나 봐.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다더라. 진짜요? 응. 그리고 준호도 회사 그만뒀다고 하더라.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인다고. 고모 목소리에 통쾌함이 묻어났어요. 고모, 그런데 괜찮으세요? 마음적으로.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똑똑히 봤으니까. 너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한 것 같아. 며칠 후에는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현정아, 너 옛날 남자친구 아버지 완전히 쪽박 찼다더라. 동네에서 완전 유명 인사가 됐대.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박경숙이가 그러는데 그 남자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완전 소문났다더라. 미혼모 만들고 돈으로 해결하려 한 집이라고. 어머니가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고모도 완전히 정리 끝났다더라.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더라. 한편으로는 준호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결국 가족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함께 치르는 거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점쟁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시장 근처에서 점집을 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그때 그분이시네요. 점쟁이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어요. 할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인생 망치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현명하게 선택한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점쟁이가 제 손을 잡고 보더니 말했어요. 아가씨, 앞으로 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진짜 인연은 따로 있어요. 정말요? 응. 그런데 그 전에 아가씨가 더 단단해져야 해요. 이번 일로 많이 강해졌지만 아직 부족해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미용실 사업도 더 확장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한다고 꿈꿔왔던 계획들을 이제 혼자 해나가기로 한 거예요. 미영아, 우리 옆 가게 비었더라.
네일샵도 함께 운영해볼까? 언니, 정말요? 우와, 대박.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와 결혼했다면 이런 꿈들을 포기해야 했을 텐데. 점쟁이 말대로 정말 결혼했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용실에 새로운 단골 고객이 생겼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같은 사업가라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점쟁이가 말했던 진짜 인연이 이 사람일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준호처럼 가족 앞에서 주눅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점쟁이의 경고를 듣고 수진의 폭로도 듣고 그래서 미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니까. 만약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도 수진처럼 상처받고 있었겠죠. 가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할머니가 보내신 걸까? 어쨌든 저는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더 이상 점쟁이의 경고나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충분히 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